안녕하십니까, 황현희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부당한 질문,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3월 19일 목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갑니다. 코너명은 여의도 산지 직송인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외교 담당 논설위원 강찬호 의원, 중앙일보 심세롬 여당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재 등록한 오세훈입니다. 아, 역시 또 오세훈 시장이군요. 예, 아무래도 네. 지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세훈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 6.3 지방선거 앞두고 이번 주 정치권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이슈가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등록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 나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예, 기자들에게 이걸 물어볼 정도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등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는데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오 시장이 이틀 전인 17일에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나선다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네. 제가 근데 키워드에 제재 등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미 이제 앞서 두 차례의 후보 마감을 지키지 않고 이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원인 잘 알려졌다시피 국민의힘 노선 변경인데요. 그렇죠. 이 표면적 갈등의 시작이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공관위 후보 접수 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 시장이 등록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죠? 이 다음 날인 9일 바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의 영향력이 좀 이게 크게 발휘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인 3월 12일이 공관위 후보 추가 공모 마감일이었는데 오 시장이 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죠. 재등록에서 또 한 번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오늘은 공천 등록을 못한다고 했고 무소속으로 그럼 출마할 거냐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한 발 빼는 마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전환 이행 의지를 나는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줄타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재등록 시기가 넘어가면서 진영 안팎의 분위기가 약간 좀 갈리는 그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서울 판세가 좋지 않으니까 출마 안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일각에서 나왔고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안 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당내 분란이 커진다 이런 시선이 많아졌는데요. 이제 게다가 3월 16일에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1차 컷오프 공천 배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는 처음으로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 방침을 주장하면서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히 강한 충돌을 빚는 일도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서울 외 다른 지역의 현역 단체장들의 이 생사를 두고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게 되니까 이 서울 상황이라도 정리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17일 그저께죠. 공관위 후보 등록 2차 마감이었는데 이 제재 등록 마감일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당내에서는 뭐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모양인데 이 입장문을 저희가 보니까 천자분량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절반 가량이 장동혁 대표죠? 예,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네. 이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좀 워딩을 세게 했어요. 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당분간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장동혁 지도부와의 그 싸움 노선, 갈등 노선과 또 이제 본선 후보가 되면은 이 정원호 민주당 후보, 네, 민주당 예비 후보 지금 1위 주자죠. 정원호 민주당 예비 후보와의 이런 이제 본선 전선이 두 가지 전선을 아마 소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또 경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경선도 안 정해진 상황이고 네.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 우선 박수민 의원 네. 죄송한 말씀인데 알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충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충북이 벌써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박수민 의원은 이름 헷갈렸네요. 예. 서울 의원이 서울
플랜 B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남의 서울 의원이신데 예. 본인이 이름조차 강남 초선이죠. 근데 초선이에요, 지금. 플랜 B라고 네.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네. 처음에 박수민 의원 이름이 등장했을 때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플랜 B가 아니라 그 다음 알파벳인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정도 얘기 나올 정도로 사실상 인지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오 본인은 시장과 플랜 A다라고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경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경선이라는 그 이제 어떤 그리고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도 오세훈 끝까지 목 입으려면 우리도 한 방에 있다. 이거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급조된 그렇게 급히 동원된 후보일 수도 있고 물론 네. 본인은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는데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면 기자들 레이더망에 포착 안 될 리가 없어요. 갑자기 그야말로 갑툭튀예요. 갑툭 플랜 B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전에 이낙연 총리 얘기까지 나왔다.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뭐 거의 그냥 공개 면박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망신에 망신을 당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서울 시민인 우리 황현희 진행자께서도 네. 성까지 헷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이걸 볼 때 이런 분 이게 경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네. 당연히 우 시장이 되죠. 아니 근데 뭐 정치권 그런데 안에서 유명하신데 제가 좀 이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기자들도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이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 공학으로 지금 모든 걸 보는데. 그 아무리 그래도 지도부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내세울 때 그게 공천인 거지 당선 가능성이 진짜 낮은 후보 물론 박수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정말 성까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성까지 헷갈릴 정도라면은 그 사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네. 그 노세훈 시장을 이제 경선을 또 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아니 본인들이 플랜 B가 있다고까지 내세웠는데 오세훈 나니까 바로 깨갱하고 전략 공천 주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선을 하는 것인데 네. 경선의 결과는 상식과 정상 아무리 그래도 이 당에 아무리 상식을 지금 비교해놔도 그것까지 지금 상식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세훈 시장 입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구체적인 액션을 안 했음에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당 밖에서 하긴 그렇다 해서 들어갔는데 당 밖에서 당 안으로 들어갔지만 역시 당 안에 들어갔지만 또 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는 장동혁 얼씬도 하지 마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장동혁 대표를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급으로 지금 그야말로 엄청나게 비판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분들이 오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고 네. 지금 많은 의원들 특히 저 비윤계 의원들은 우 시장 잘한다고 박수 치고 있으며 심지어 부산에서까지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 우 네. 시장님 지금 뜻이 맞고 그 나중에 그 우 시장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내비쳐요. 전국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선대위원장 지금 서울 안에서라도 지금 관철하겠다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복귀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눈에 또 띄는 건 말입니다. 그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이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한마디로 당권파인데 이분이 지금 인재 영입을 해서 이른바 수십 명을 지금 이제 넘겼다 그래요. 그 이분들 그럼 최소한 시의원 뭐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공천. 네네네. 배현진 지금 맞습니까?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한 명도 지금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네, 지금 이것도 그래서 지금 뇌관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것도 완전히 저 보면은 한마디로 장동혁 배제를 확실히 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서울 시내 5개 구는 50만 인구가 넘는다는 이유로 중앙당이 지금 공천에 관여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또 오세훈 시장과 배현진 시당위원장은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곳곳에 장동혁 지도부와 등록은 했지만 서울에서 사실상 해방구 독립구로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오세훈 시장. 앞으로 이들의 저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지금 오 시장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랑 그다음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이런 이제 네. 소위 이제 당내에서 장동혁계로 불리는 이제 강성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야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실현될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향후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이 혁신위를 받아들여라라고 했는데 서울시만 놓고 보면 서울시만 혁신위로 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이제 바라는 거고요. 파급되기를 예. 만약에 가정적이지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나 부산에 나올 경우 이 국민의힘이 아주 이상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왜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약간 해방구나 독립구가 예를 들어 지금 PK가 들썩하는 게 PK 의원들은 대놓고 지금 한동훈 이 전 대표 복당시켜야 된다고 지난 의원총회 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도읍, 조경태, 그다음에 김태호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분들 저 조경태 이분은 몰라도 다른 분들은 비한계거든요. 한동훈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복당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PK는 위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부산 와서 보니까 이게 흥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바람을 섞으면 이게 저 부산시장이라든가 가능하다. 경남지사 선거에 도움이 된다. 지방선거에. 그러면 예.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출마하거나 이쪽에 한다. 그럼 PK 전체가 장동혁 대표 완전 디커플하고 한동훈 위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서울 역시 저 그 장동훈 완전히 디커플하고 오세훈 체제로 치르는 거예요. 네네. 그 이게 당이 그 서울이 가장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데고 당연히 제일 규모 크고 그다음 부산은 알다시피 보수의 제 핵심 텃밭인데 이 부산 경남은 여기서 세상에 대표가 배제되는 아주 희한한 선거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대구가 제일 이슈가 되는 분위기이긴 하죠. 네, 그렇죠. 국민의힘 네네. 대구시장 공천과 그 충북 방금 말씀하신 그 충북. 김수민 의원은 예. 또 네, 헷갈리셨는데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과 네. 대구시장의 이진숙 전 장관을 그 전략 공천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네. 네, 국민의힘이 공천 내용을 아무래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천 얘기 좀 조금만 더 하죠. 왜냐면 이거 많이 많은 해도 돼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그게 많이 제일 가졌어요. 재밌어요, 사실. 네. 아니 그 대구는 어떻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으로 확정되어 가고 아니 있는 그건 과정입니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해보려 그러다가 네. 지금 보니까는 그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플랜 B가 또 적어도 작동이 되는데 거기가 플랜 B가 뭐예요? 플랜 B가 뭐냐면은 이진숙 이분을 저 대구 동군위의 군위 여기 지금 보궐선거로 재보선으로? 네, 그리고 네네. 거기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케 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진들 컷오프 안 하는 겁니까 그래? 아니죠. 이것도 그 살짝 중진 컷오프죠 그게. 네. 그게 저 결국 대구시장을 최은석 초선 의원으로 하고 원내대표까지 지낸 윤재옥, 추경호, 또 주호영 이런 분은 공천 배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중진들이 모두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주호영 의원의 반발이 가장 이제 강력한데 그렇죠. 이분은 지금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전략 공천 일방적으로 할 경우라면 나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무소 출마한대요. 그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내비치고 예, 있습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주변에서 타치꾼들도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왜냐면 이분이 육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총선에서 또 공천받을 가능성도 이제 상대적으로 낮고 이분도 이제 정치 원로로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 역정을 본인의 지역구였던 그 대구에서 대구시장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그 경쟁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봉쇄하는 이유가 무슨 당선 가능성, 승리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고성국 같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유튜버의 그런 그 요청을 그런 사람이 지금 공천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게 그 친윤 고천이 되는 거예요. 공천이 아니라 고천이냐 이래가지고 지금 고천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는 강력히 반발해서 주호영 이분이 나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진숙을 그렇게 꼽고 주호영이 탈당해서 나오면 그 지역구가 B잖아요. 네. 거기 누가 나오냐? 100% 한동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지역구는 수성갑인데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되면은 이제 그걸 이후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대구시장 나옵니다. 나오면 그러면 그 자리가 빈다. 그 수성갑은 그럼 재보선이 보궐선거가 되는데 수성갑은 알다시피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 곳이에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거기 중도 보수 성향이에요. 네네. 보수지만 국민의힘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나오면 얘기하면서 민주당도 찍어줄 수 있는 데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 그림을 네. 보면은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것이고 뭐 주호영 후보가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이제 대구시장 무소속으로 나오고 네. 김부겸 의원 그럼 전 김부겸- 총리 나오실 거잖아요. 그럼 김부겸 후보가 그러면은 그럼 대구가 네. 함락될 수도 있는 아니, 가능성이 있는 함락되는 게 거니까. 아니라 그 함락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예. 대구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예. 전 총리가 아마도 저희 기자들이 지금 관측하기로는 3월 말에 3월 마지막 주에는 출마 선언을 네. 할 것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만 남긴 걸로 저희가 네네네. 취재가 됐는데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 나오면 땡큐다. 김부겸 총리랑 네, 전 그렇게 총리랑 됩니다. 붙으면은 이긴다.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이 아닌 다른 인사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그 게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방금 강 선배가 말씀하시기로는 약간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상당히 밝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안에서 취재하기로는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저희 뭐 부산 북갑이냐 그다음에 뭐 대구 방금 말씀하시던 수성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 전 대표가 결국 본인은 당선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당연히 그렇죠. 상황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치적 결정을 과연 어디서 할지 그리고 실제 그렇죠. 이번에 출마를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계속해서 무소속이나 제3지대에서 정치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이걸 사항이라고 조금 저는 얘기를 봅니다. 상세히 드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이 예, 맞습니다. 높다는 쪽으로 굉장히 점쳐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구에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다 그럼 보니까 대구 갑니까? 대구가 다시 열린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고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 캠프에서는 절대 지금 부산 북갑에 나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장동혁 모든 선택지가 다시 열렸다.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네. 사실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길을 네. 열어주는 거 자체의 선택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 최근 공천을 보면 참 희한한 공천이 고성국 이분이 좋아하는 분에 추천하는 공천. 그 다음에 찬동훈만큼은 절대 이번에 배지를 달면 안 되게 만드는 공천. 네. 장동혁 체제를 지키기 위한 공천. 이런 식으로 지금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천이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고 모든 의원들이 다 반발을 하고 이런 심지어 그래 그 결과 너에게 줄게 해갖고 전략공천이 사실상 될 뻔했던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도 이거 아닌데 나 경선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알겠습니다. 끔찍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공천 얘기 조금만 더 더 들어가도 계속 됩니까? 하시겠죠. 이게 제일 재밌어. 네. 아니 지금 충북 쪽도 지금 시끌시끌하긴 하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네. 그쪽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훑어봐 주실 수 있나요? 충북 아. 충북 공천이요. 예, 예. 충북공천. 충북공천. 예. 충북공천은 아시다시피 거기도 또 수민이 등장하죠. 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름이 좀 그래서 헷갈렸어요. 예. 헷갈리시죠. 헷갈렸다는 건 몰라 다 두 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아니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한테 죄송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거기도 또 이정환 공관위원장이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거기도 알다시피 조기령 충주시장이라든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또 김영환 현 지사 이런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당에서는 그분들한테 경선 갈 것 같으니까 다 준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갑자기 응모 기간이 끝났는데 갑자기 김수민을 그냥 추가로 또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애초부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수민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는데 김수민 이분이 처음에는 좀 본인이 이거 좀 자신이 없잖아요. 당연히 뭐 생각이나 그 전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일 부담이 가는 게 아무래도 현역 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금 현 지사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래 그러면 김영환 컷오프 시킬게. 이렇게 돼서 지금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조기령 충주시장은 아예 이번에 안 나가겠다고 그냥 이제 던져버렸잖아요. 그 충주맨 유튜브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하셨다고 삼선을 유명했잖아요. 해가지고 네. 이분이 지역에 당연히 인지도가 높고 평가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충주맨 그 히트도 했고 사실 그 지방의 그 기초잔치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그 도시 거기에서 그렇게 히트작을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충주. 네. 그러니까 충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유망한 후보인데 이분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충북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독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김영환 지사의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컷오프 당하면 안 되는지를 일일이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을 한 데 이어 여기도 지금 비슷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런데도 부당하게 나를 컷오프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마지막 그야말로 본인의 명예를 한번 네. 가늠을 해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굉장히 큰일이 났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에서 계속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아서 내용도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제 대통령께서 주식 간담회,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셨죠. 예, 두 번째 키워드 대통령의 주식 간담회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전문가, 투자자, 기업인, 정부 이 네 주체가 모두 참석하는 컨셉의 간담회였는데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진이 사진이 저희 준비됐나요? 네. 네. 장동민 씨가 나왔죠 어제. 예, 이재명 이 대통령과. 예. 개그맨 장동민 씨랑 좀 잘 아시는 사이라고. 잘 알죠. 예. 저 동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현 정부 들어서 코스피 5천을 넘어서 6천, 7천, 8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코너에서 몇 차례 전해드렸듯이 주가 화랑에 민심이 호응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주가 부양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팔면 이틀 있다가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 왜 이틀이나 걸리냐. 그러니까 하루로 단축한다. 정부가 이런 발표도 했고 그 외에 중복 상장 금지나 코스닥 시장을 성숙 기업과 성장 기업 두 개 리그로 나누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 장동민 씨가 토론자로 참석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어서 왜 토론자로 참석했나라고 살펴보니까 이 장 씨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그렇죠. 경향이 많다 이렇게 대통령께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짜 뉴스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원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 씨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에게 이재명 정부 처음에 이 코스피 5천 시대 연다고 했는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나도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저희 아내한테도 자기가 이제 이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투자를 안 했더니 원망을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장동민 씨랑 이제 방송에서 많이 봤다면서 악수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네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언젠가 또 기회가 생기면은 네. 예. 악수를 실제로 건넬 만한. 아 그럼요. 아 이거 영광이죠. 대통령을 네. 뵌다는 그렇죠. 건. 예. 어제 장동민 씨도 굉장히 얼굴이 벌개졌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유 그럼 뭐 가문의 영광이죠. 대통령을 뵙다는 건. 예 그렇게 좀 정리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들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최고 뉴 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서 정치권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들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분 뒤에 2부 불편한 인터뷰로 다시 돌아옵니다.